우선 검사 예외의 장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검사 예외를 제대로 활용하면 API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두 번째 장점으로는 첫 번째와 이어져서 검사 예외는 발생한 문제를 프로그래머가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를 코드로 반환하거나 비검사 예외를 던지는 것보다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것인데요.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? 먼저 첫 번째 단점은 검사 예외를 과하게 사용하면 쓰기 불편한 API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검사 예외를 던지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처리가 필요한데요. 캐치 블록을 두어서 예외를 붙잡아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더 바깥으로 예외를 던져서 문제를 전파하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처리를 꼭 해줘야 합니다. 이렇게 호출하는 코드에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API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게 돼서 첫 번째 단점처럼 쓰기 불편한 API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마지막 단점은 검사 예외를 던지는 메서드는 스트림 안에서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검사 예외의 단점이 꽤 커 보이는데요. 그렇다면 검사 예외는 피하라는 것을 보니까 아예 안 쓰는 것이 좋을까요? 검사 예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검사 예외의 단점을 감수하고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먼저 API를 제대로 사용해도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인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 예상이 가능한 경우로 검사 예외를 사용해 예외 사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. 프로그래머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예외를 잡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죠. 하지만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검사 예외 말고 비검사 예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앞에서 본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검사 예외를 쓰면 다음과 같이 좋지 않은 코드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검사 예외를 캐치로 잡아 쓸데없이 비검사 예외로 바꾸는 코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코드만 지저분해지고 읽기 어려운 코드가 되며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도 알기 어려워집니다. 다음으로는 검사 예외를 캐치로 잡고 그냥 익셉션을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로 찍은 다음에 시스템을 종료해버리는 코드가 나올 수 있는데요. 이게 올바른 처리인가 싶고 보기 좋은 코드인가 싶은 의문이 드는데요. 이렇듯 더 나은 방법이 없다면 비검사 예외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없는 검사 예외 사용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메서드가 검사 예외를 한 개 던질 때 생각해 봅시다. 이 검사 예외 하나 때문에 매우 피곤해지는데요. 왜냐하면 이 검사 예외 하나 때문에 앞에서 본 것처럼 API 사용자는 트라이 캐치 블록을 추가해야 하고 스트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등 피곤한 일들이 벌어집니다. 이렇게 메서드가 단 하나의 검사 예외를 던지는 상황이라면 검사 예외를 안 던지는 방법이 없는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런 검사 예외를 이런 경우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검사 예외 회피 방법은 적절한 결과 타입을 담은 옵션을 반환하는 것인데요. 검사 예외를 던져야 하는 곳이 있을 때는 검사 예외 대신에 빈 옵션을 반환하는 것입니다. 오른쪽에 있는 코드처럼 옵션을 좀 empty를 사용해서 반환하면 되겠죠. 그런데 이 빈 옵션을 반환하는 방식의 단점이 있는데요. 예외 발생 이유 등 부가 정보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단점입니다. 반대로 이제 검사 예외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구체적인 예외 타입이나 그 타입이 제공하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.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빈 옵션을 반환할지 검사 예외를 던질지 고민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검사 예외를 회피하는 방법은 검사 예외를 던지는 메서드를 두 개로 쪼개서 비검사 예외로 바꾸라는 것입니다. 어떻게 쪼개는가 하면 아래와 같이 두 개로 쪼개는 것인데요. 첫 번째 메서드는 예외가 던져질지 여부를 불린 값으로 반환하는 상태 검사 메서드. 두 번째 메서드는 쪼개기 전 기존 메서드가 하는 일을 하는 메서드.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것입니다. 코드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. 원래는 여기 있는 코드와 같이 검사 예외를 던지는 하나의 메서드 of.action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. 그런데 회피 방법으로 리팩터링을 하면은 코드와 같이 두 개의 메서드로 나누는 것인데
상태 검사 메서드인 액션 퍼미티드 메서드와 기존 일을 하는데 비검사 메서드 예외를 던지는 액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이 리팩터링을 한 코드는 모든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적용할 수 있다면 더 쓰기 편한 API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리팩토링 후의 API가 딱히 더 아름답진 않지만 이전 코드보다는 더 유연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 리팩터링한 코드를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. 리팩터링 전의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프로그래머가 이 메서드, 앞에서 본 검사 예외를 던져야 하는 메서드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아는 경우. 두 번째로, 실패 시 스레드를 그냥 중단하기 원하는 경우. 아니면 세 번째로, 외부 동기 없이 메서드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 접근한 경우. 그리고 네 번째, 외부 요인에 의해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경우. 이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상태 검사 메서드인 액션 퍼미티드와 액션 호출 사이에 객체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리팩터링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메서드에서 작업 일부가 중복 수행하는 경우 리팩터링 전 코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. 왜냐하면 중복 수행하는 경우 성능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리팩터링 전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보면은 굉장히 제약이 많고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.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보면 예외를 복구할 방법이 있다면 비검사 예외를 던지고 이때 복구 가능하고 호출자가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면 우선 첫 번째 방법인 옵셔널 반환을 해도 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. 근데 아까 봤듯이 옵셔널만으로는 상황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만 검사 예외를 던지라는 것이 이번 아이템의 결론이었습니다.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